안녕하세요. 상담만재인 홍명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19년 9월 15일, 5년 전 요맘때 추석 근처에 올린 것 중에서 이제 한번 회고를 지금과의 어떤 5년 전과 지금의 어떤 전망과의 뭐 동일성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고 한번 회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파산 절차에서 임차보증금 환가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을 작성해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임차보증금 환가의 미래. 골자는 개인 파산에서 환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통상 보편상자라 그랬죠. 보증금도 그 중에 일부였는데 다른 환가 건수, 뭐 보증금이라든가 상속 이런 걸 증가하는 데 비하여 임차보증금은 환가 분야에서 이제 퇴출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제가 이제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관제인 처음 된 게 2007년이니까 이 당시에 쓸 때는 12년 정도, 13년 차 정도 됐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5년, 지금 이제 18년 차죠. 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요인을 꼽았는데 그 당시에 첫째, 우리나라 주거시장의 전월세 구조의 변화. 과거에는 통전세, 뭐 보증금 뭐 1억, 2억, 통전세가 대종을 이뤘으나 저금리 기조의 지속하에 반전세, 반월세, 순수 월세로 전환되어 서울의 경우에 정책적으로 파산할 상황에 이른 채무자 가계로서는 면제재산 범위 이 당시에 3,700이었거든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5,500이죠. 5,500만 원에 이르는 임차보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다. 근데 이 예측은 좀 빗나간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이 저금리가 지속되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으로 월세가 이제 월세로 전환된다라고 했지만 결국 한국인의 어떤 전세 선호, 이제 갭 투자가 있었죠. 갭 투자라는 거를 사실 감히 예상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아파트 혹은 빌라를 뭐 수백 채, 수천 채를 떠안고 사는 거죠. 전세를. 그래서 이제 그런 갭 투자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20년, 21년, 22년, 23년도에 일부 뭐 재미를 보고 뭐 전세 사업자로서 이제 전환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금리가 이 당시엔 저금리였지만 2023년 이후로는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가 이제 갭 투자자, 뭐 전세 사기까지 문제가 됐죠. 전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전세가 강화된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때는 야 이게 뭐 앞으로 월세로 다 변하는 게 아닌가 했지만 결국은 천만의 말씀이었죠. 둘째, 저소득세나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 강화. 이거는 뭐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LH공사, HSH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도시공사까지 생겼죠. 보증기관. 본인 부담금 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공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오늘은 제가 이제 상담한 부분은 음, 나이 90년생인데 뭐죠? 그 행복주택, LH공사 저쪽 중랑구 쪽에 얼마 보증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4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비하고 월세 합쳐서 한 2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제 청장년층이죠. 청년층에서 과거에 서울에서 주거 살기가 어려우니까 LH공사, 정부 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쳐져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제 합병한 기관이죠. 거기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행복주택, 뭐 빌라 같은 걸 매입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청년층, 소득이 적은 청년층, 그다음에 뭐 장애인 계층, 여러 좀 어려운 세대한테 그 빌려주는 거를 강화를 했죠. 이거는 이제 뭐 정확한 저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가 점점 강화됐죠. 임대차가 뭐 특히 상가 쪽은 엄청 강화됐죠. 주택도 많이 강화됐죠.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임대차가 강화되면서 월세로의 전환은 일부 있었지만 결국은 전세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뭐죠? 그 전세 사기, 그렇죠? 전세 사기가 상당한 어떤 공인중개사
내지 아니면 일부 이제 몰상식한 공인중개사하고 건축업자, 그다음에 이제 뭐 대출 브로커가 이제 청장년층 아니면 어려운 분들의 어떤 전월세, 전세 자금을 대출을 유도해서 뭐 매도하거나 아니면 전세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뭐 세금이 그리고 나서 이제 파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서 통과됐죠. 특별법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새로운 사회 현상. 2019년도에는 참 그런 거를 예상을 못했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뭐 쇼츠를 찍었지만 활성 비활성 계좌 조회, 그렇죠? 예전에는 뭐 계좌 어떻게 찾을까요? 이게 완전히 급선무였는데 활동 비활동 계좌로 이제 한몫에 딱 저거 잡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들도 그 과거에 임대인들의 체납 국세 내역, 지방세 내역 이거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재단 채권으로 그 내가 전세 계약 체결할 때, 전월세 계약 체결할 때 집주인,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정확하게 아는 게 내 권리가 보호되는지, 선순위인지, 일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지. 예전에 이제 근저당값만 확인했는데 국세, 지방세가 사업 많이 하시는 분은 체납 엄청나죠. 또 법인으로 하시는 분은 과점주주의 경우는 2차 연대납세 의무에서 법인 세금이 개인한테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파산 절차에서 임차 보증의 환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임대인들이 통으로 다주택자 파산, 갭투자 실패, 건축업자 이제 집을 많이 짓다가 또 파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임차 보증금도 문제가 되지만 그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되죠. 임차인들이 이제 사줘야 되는데 임차인들도 안 사는 현상.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게 거의 네 번째로 업로드된 건데 지금 한 5년 지나서 와서 지금 과거를 해보해 보니까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뭐 정확한 예측이라는 건 사실 오만이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미래를 예측 몇 개 던지면은 우연히 몇 개는 맞을 수가 있죠. 뭐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마찬가지죠. 뭐 나중에 뭐 미리 지금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화제죠. 어떤 사람이 누구의 운명을 예언했다. 글쎄요. 수많은 사람한테 던진 것 중에 우연히 한두 개가 맞을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4년인데 향후에 뭐 주식이라든가 한국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한국 파산 회생의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거 어떻게 예측해? 그렇죠? 이 당시에 뭐 주식 코인 있었지만 어떻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과거의 어떤 글을 보고 이제 지금 와서 한번 주절주절 평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